10일 충격을 받고 참 많은 사람들이 몸과 마음에 고통을 많이 느끼고 그럴 것 같아요. 좌절하고 또 분노하고 한편으로 식욕이 없고 의욕이 없고 두렵고 이런 현상이 이제 나면은 몸도 그렇지만 마음도 너무 안 편하기 때문에 견디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잠이 안 온다, 잠을 못 잔다 이런 분도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순전히 마음을 다루고 마음을 안정시키는 방법, 그것만 이야기하고 싶어요. 오래 이렇게 석 달, 넉 달 정치적으로 정신이 함몰되면서 몸과 마음이 많이 혹사됐기 때문에 휴식이 필요합니다. 마음의 휴식. 아무리 세상이 급변하게 돌아가도 일단 마음을 챙겨야 됩니다. 그래서 휴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 말씀드릴 테니까 여기서부터 필요하신 분만 이걸 듣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에는 일체 정치이고 뭐고 말을 않고 정신건강 이 부분만 이야기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필요한 분만 들으시고 필요 없는 분은 안 들으셔도 됩니다. 호흡을 천천히 가늘게 들이쉬고 또 내뿜고 이렇게 한 3번 하세요. 이 호흡을 한 번에 할 때 3번 이상 하지 마세요. 하루에 몇 차례 해도 되지만 연속해서 계속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고 화가 자주 나는 사람은 가슴 복판을 기본적으로 좀 차갑게 해주면서 그렇게 하면 되고, 또 두렵거나 걱정이 많거나 가슴 복판이 서늘하면서 겁이 늘 생기는 사람은 반드시 거기 그 복판을 따끈하게 뭘로 덮여줘야 됩니다. 그래야 그것이 바로 없어집니다. 그 기분이. 그런데 또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뭔가 하면은 척추 운동 같은 걸 많이 해가지고 또 어떤 식도에 문제가 있을 때, 음식 소화 관계로 식도에 문제가 있을 때입니다. 그럴 때 식도에 척추에 그쪽에 열이 많이 나면은 괜히 또 두려워지게 돼요. 걱정이 되고 두려움이 막 엄습합니다. 싸늘한 느낌이 들면서 그때는 거기를 복판을 차갑게 해줘야 됩니다. 차갑게 냉찜질하면 금방 마음이 안정되니까 그것을 하면서 지금부터 이야기한 것을 해보세요. 정말 그게 겁이 나고 위축될 때 나오는 현상인데요. 그걸 그렇게 막으세요. 이제 그렇게 하면서 지금부터 말하는 것을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자, 먼저 눈을 한번 감고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이따가는 눈을 뜨고 해볼 건데요. 눈을 감고 어렵지 않습니다. 가장 쉬운 방법만 이야기해 볼 겁니다. 이 세상이 있기 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우주가 있기 전, 그러니까 이 세상 전체가 있기 전을 생각해 보세요. 있기 전, 단순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냥 이 세상이 있기 전 하고 그렇게 생각을 모으면 됩니다. 어디를 보고 들여다보고 하지 마세요.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야 이건 맞습니다. 이 세상이 있기 전. 이것도 똑 마찬가지입니다. 이 몸이 생기기 전, 이 몸이 있기 전, 이 세상에 오기 전, 나 하는 이 생각들이 있기 전, 그걸 생각해 보세요. 원리 똑같습니다. 나다, 내 몸이다, 내 생각이다, 내 마음이다 하는 거, 그거 있기 전,
그러니까 몸 어느 곳을 집중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집중할 필요 없습니다. 그렇게만 생각하면 자연히 몸의 기혈이 움직이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두렵고 불안초초 자불안석 그 다음에 생각이 너무 많아가지고 잠을 못 자고 이런 경우가 해소됩니다. 누워서 말똥말똥 이 생각 저 생각 하면 잠이 안 오잖아요. 이런 경우에 계속 이렇게 하는데요. 지금 두렵고 분하고 두려운 생각이 있다 가정해 봅시다. 그럼 그 생각 있기 전을 생각하세요. 역시 똑같습니다. 원리가 있기 전을 생각합니다. 어디 들여다보고 하지 않아도 돼요. 그냥 있기 전만 단순하게 생각하세요. 쉽게 단순하게 생각하세요. 단순하게 쉽게 생각하세요. 있기 전 아주 단순하게 생각하세요. 자, 이제 눈을 뜨고 해보세요. 이 전체 앞의 모양을 보면서 모든 세상이 있기 전 그걸 생각해 보세요. 앞에 보고 대화하면서도 됩니다. 대화하면서도 정치가 있기 전, 세상이 있기 전을 생각합니다. 세상이 있기 전. 내가 두렵고 괴롭고 어려운 일이 지금 닥쳤습니다. 앞에. 그런 일이 있기 전. 지금 말을 하고 있다면 말하고 있는 그 순간에 그 전을 생각하는 겁니다. 말하기 전. 그래도 돼요. 지금은 이치를 알기 위해서 이렇게 말을 바꿔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혼자서 하실 때는 그렇게 말을 바꿔서 할 것이 아니고요. 한 가지 주제로 하면 됩니다. 세상이 있기 전, 우주가 있기 전을 생각해서 하는 것이 편하면 그것만 계속 반복하세요. 우주가 있기 전, 세상이 있기 전, 또 슬프고 괴롭고 두렵고 감정이 들끓으면 그런 모든 느낌 생각이 있기 전만 반복하세요. 그걸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 생각에 초점이 가게 되면 자칫하면은 자꾸 끌려가기 때문에 그걸 좀 떠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 내 몸을 받기 전 이걸 생각해 보는 게 좋습니다. 자, 그거 한번 해보세요.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 내 몸을 받기 전 그걸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하면서 마음이 안정되고 초연해져 가는 듯 하면은 이것을 하시면 돼요. 그런데 늘 관심사가 있어서 할 때는 지금 일을 한단 말이에요. 뭘 만지고. 그러면 그 일을 집중하면서 해야 될 때는 그 일이 있기 전을 생각하세요. 일하면서 일이 있기 전. 어떤 사고로 가지고 대화를 하고 대처를 하고 있다면 그 일이 있기 전을 생각해도 됩니다. 그런데 자칫하면 그 일에 끌려가기 때문에 끌려간다 싶으면은 이 우주가 있기 전, 이렇게 이 세상이 있기 전 이렇게 해도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게 딱 정해지면은 계속 그렇게 한 가지로만 하면 된다 이겁니다. 그러다가 중간중간에 필요하면 또 바꾸면 됩니다. 그 말을. 사실 늘 바꿔도 상관은 없어요. 있기 전입니다. 모든 게 있기 전을 느끼는 겁니다. 이 세상이 있기 전. 또 죽고 사는 두려움이 있다 하면은 죽는다 사는다 그거 있기 전. 그거 다 이 몸이 있으니까 죽는다 사는다 할 거 아닙니까? 나라는 게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몸이 있기 전 죽고 사는 게 그 있기 전 태어나고
죽는 것이 있기 전 그걸 생각하면 됩니다. 이렇게 한 3일 정도 계속 반복하면은 몸의 기운이 딱 바로 안정되면서 비로소 벗어나게 됩니다. 당장 몇 번 한다고 효과가 금방 나오고 그러진 않겠죠. 그래도 하루 쭉 해보세요. 그러면은 점점 그 효과를 알게 될 겁니다. 점점 불안, 초조 이런 데서 벗어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 의식이 막 굳어지고 한쪽으로 굳어지면은 자연적으로 몸에 이 척추 쪽이 근육이고 이런 데가 좀 굳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뇌 쪽으로 기운이 이 집중된 게 내리지 못하면서 누우면 말똥말똥하고 생각이 많아져요. 잠이 더 안 와버려요. 이제 그런 분들은 오전 중에 척추를 좀 풀어줘야 됩니다. 척추를 잘 때 풀지 마시고 오전에 풀으세요. 오전에 그렇다고 이제 너무 많이 풀어가지고 척추에 열나게 하지 마세요. 열나도 또 잠이 안 와요. 척추에 너무 열이 나도 잠이 안 온다. 또 척추에 열이 나면은 두려움이 막 생기고 그러기 때문에 너무 많이 하지 말고 조금만 하세요. 그리고 소화가 안 된다. 설사가 자주 난다. 이제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더욱더 마음이 불안해집니다. 그런 분들은 이제 불안 초초가 심해집니다. 그럴 때는 옷을 정말 충실하게 입고 또 효소를 먹어야 돼요. 효소, 소화 효소. 내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을 텐데 그 소화 효소를 먹으면서 소화 불량 상태를 개선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음식으로는 그때는 자기 맞지 않은 건 반드시 끊어야 돼요. 소화 효소가 분비가 안 되고 배가 차가울 때는 배가 차가우면은 소화 효소 분비가 안 되면서 이 기름진 거 음식 소화를 못 시킵니다. 건강할 때는 잘 소화했는데도 못 시켜요. 그런 경우는 그때는 기름진 걸 딱 끊고서 소화 효소 먹으면서 허벅지 운동, 배 근육 운동을 충실하게 해가지고 배가 따뜻하게 하고 기운이 거기 돌게 해줘야 효소 분비가 되면서 또 소화가 됩니다. 그렇게 돼야 설사 난 것이 없어져요.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 있는 분들은 지금처럼 그렇게 하면서 배를 따뜻하게 하는 생강차를 드셔야 돼요. 생강가루 같은 게 좋습니다. 조금 넣어가지고 많이 넣으면 안 돼요. 티스푼에 4분의 1 정도 해가지고 조금 넣어가지고 잠깐 끓여가지고 한 잔씩 드시면 됩니다. 너무 많이 먹으면은 유액을 분비시켜가지고 문제는 역류가 될 수 있고 그래요. 그리고 생강은 가슴하고 폐 이런 데 열을 내기 때문에 많이 먹으면은 목 쪽으로 열이 나고 코막힘 현상이 오겠죠. 그래서 이걸 먹다가 코가 뭔가 막히는 듯 하고 그러면 생강차를 또 끊어줍니다. 한동안. 그때는 이제 기름진 음식이고 뭐고 이제 단백질을 일단 다 끊어줍니다. 그러다가 또 그 현상이 없어지고 나면은 한참 있다가 생강차도 마시고 단백질도 기름기도 이렇게 먹어주면 됩니다. 그러니까는 생강차가 배를 따뜻하게 하면서 기름기 소화 못 시킨 것도 기름기를 소화시키게끔 도와줍니다. 효소와 같이 사용하면 효과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과민성 대장 증후군 이 설사를 예방하게 됩니다. 맞게 돼요. 그리고 밥은 설사가 있는 분들은 흰 콩을 많이 넣어 먹으면서 그렇게 하면 돼요. 그럼 변비는 어떻게 할 것이냐?
변이 딱딱하게 나오면서 변이 잘 안 나오는 경우는 콩을 넣어 먹어도 검은 콩을 넣어야 돼요. 검은 콩. 그리고 보리를 좀 넣어서 먹으면 됩니다. 그러면은 변이 그 섬유질이 포함이 많이 되기 때문에 잘 나옵니다. 그리고 또 급하면은 식이섬유 좀 먹어줘야 되겠죠. 약국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 거는. 그렇게 하면 변이 잘 나옵니다. 그리고 그렇게 딱딱이 변비가 되는 경우는 잠을 잘 때 허리 있는데 엉덩이 쪽이 뜨겁게 자면 변비가 돼요. 그래서 변비가 있는 분은 일부러 그 부분을 차갑게 자야 됩니다. 서늘하게 차면 안 되겠죠. 서늘하게. 그리고 야채나 과일 같은 거 충분하게 먹어주고, 변비 있는 분들은 꼭 야채나 과일을 충분하게 먹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변비가 해결되는데, 그런 조치를 다 해도 안 되는 분은 잠자리를 반드시 바꿔야 돼요. 그리고 혹시 허리 운동을 많이 하는데 변비 난다면 그 허리 운동을 좀 줄여야 됩니다. 허리에 열이 나면 무조건 변비가 됩니다. 설사가 나는 분들은 반대로 허리 운동을 좀 많이 해줘야 되겠죠. 그런데 변비가 가짜 변비가 있어요. 가짜 변비라 하는 거는 뭐 잔변감, 흔히 잔변감이라 합니다. 실제로는 변이 나오지 않는데 자꾸 화장실 가고 싶은 마음이 들 때 있어요. 그 기분. 그래서 가면은 안 나와요. 가면은 안 나오고, 그러니까 변비 났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건 변비가 아닙니다. 그건 변비가 아니고 흔히 잔변감 그러는데, 변이 남아가지고 있어서 잔변감을 느낀다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데 그건 아니고요. 변이 남아있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그거는 항문 근육이 너무 차가워져서 신경계가 교란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은 설사에 기준해 가지고 음식을 먹어야 됩니다. 설사도 기본으로 차가워서 오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걸 찬 걸 먹지 말고 따뜻하게 해 먹고, 또 배를 차갑게 할 수 있는 냉성, 그 성질이 냉한 식품이 있잖아요. 이것을 금하는 겁니다. 보통 과일 같은 경우는 냉성이죠. 채소도 그렇고. 그리고 그 외에도 약품 같은 거, 한약 같은 거 냉성이 많습니다. 그렇게 절대 그런 걸 이제 피해야 되겠죠. 예, 그렇게 하고 항상 앉을 때 따스한 데 앉아야 돼요. 잔변감이 있고 가짜 변비를 겪는 사람은 뒷무리에도 따끈한 물로 하고 따끈한 데 앉아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바로 없어집니다. 정 안 되면 핫팩이라도 하나 붙여놔야 되겠죠. 활동할 때 같으면은. 그리고 속옷을 더 입어주고, 그렇게 하면은 그 잔변감이 없어집니다. 진짜 변비는 정말 변이 딱딱해가지고 굳어서 안 나온 게 변비죠. 그런 경우 이제 물도 많이 먹고, 절대 엉덩이나 허리 쪽을 뜨겁게 하지 말아야 될 것, 운동을 삼가할 것, 그러면서 음식으로 조절하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심한 사람은 아주 심해가지고 안 나오면은 그때 빨리 관장해가지고 더 이상 변이 속에서 굳어지지 않게 해야 되겠지만은, 너무 며칠 안 나오면 바로 조치해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변비를 빨리 바로 잡으려면 하루 딱 보는데 딴 날보다 좀 딱딱하게 힘들게 나온다, 굳어지고, 그러면 아, 변비구나 하고 바로 음식을 바꾸고 조절해야 됩니다. 근데 그 기간을 넘겨가지고 이틀이고 3일이고 변을 못 본다, 그럼 점점 변이 말라서 더 굳어지니까 다음에 문제가 생겨요. 그럼 빨리 관장이라도 해야 되는데, 그 기간도 넘겨버리면 관장도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효력이 없는 경우. 그렇기 때문에
변을 못 보고 3일, 4일 된다. 이건 빨리 조치해야 되죠. 그런데 뭘 안 먹어가지고 그런 경우는 뭐 신경 쓸 거 없고, 특히 죽 같은 거 먹는데 그런 게는 그렇게 크게 신경 쓸 거 없습니다. 죽은 실제 분량에 비해서 안에 들어간 게 얼마 안 되니까요. 그런데 정상적인데 그럴 때는 단번에 한 번에 변이 좀 딱딱해지면 즉각 조치하고, 그리고 설사기가 있으면 그것도 바로 조치해야죠. 그거 방치하면 안 됩니다. 지금 단순한 방법들 일러드렸는데요. 이게 가장 안전한 방법들입니다. 또 효과가 가장 뛰어나요. 약에 의존하는 건 좋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는. 예, 감사합니다.